11월 22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83% 상승한 2501.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54% 하락한 677.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2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링크드, TDS팜, 유비온, SP소프트, 글로본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9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7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AI 테마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어젯밤 32%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3분기 매출액은 9억 4,210만 달러로 시장 추정치였던 8억 9,700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였는데요. 주당 순이익도 0.2달러로 시장 추정치였던 0.15달러를 웃돌았어요. 한편 오픈 AI가 삼성전자의 제품에 자사의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오픈 AI가 최근 애플과 맺은 것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삼성전자와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최근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한 부분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AI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SP소프트는 IBK투자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동반되며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최근 IBK증권은 SP소프트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한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클라우드 관련 AI 솔루션 사업 매출이 가시화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DJI는 지난 4월 생성형 AI 음성 기업인 자이냅스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조선 테마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조선업에 이익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발을 취소했다고 전해지면서 조선 기업들 일부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특히 HJ중공업이 유럽 선주와 6,06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조선 테마의 호재로 작용됐는데요. HJ중공업은 유럽 선주와 컨테이너선 4척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2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조선 관련주 일부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3번 엔터 테마입니다. 지드래곤과 로제가 오늘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지드래곤은 홈 스위트 홈이라는 곡을 공개했으며 이번 신곡은 태양과 대성이 피처링에 참여했는데요. 로제는 넘버원 거리라는 신곡을 발표했으며 이번 신곡은 브루노 마스가 프로듀서로 참여했다고 전해졌어요. 한편 글로벌 K-팝 시상식인 마마 어워즈가 오늘부터 이틀간 일본의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참석하여 아파트 무대를 최초로 선보일 예정인데요. 특히 빅뱅의 완전체 무대가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으며 에스파와 아이브, 세븐틴 등의 인기 아티스트들도 출연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YG엔터의 음원 유통자 회사인 YG플러스를 중심으로 관련주들이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모비데이즈는 자회사인 모비콘텐츠테크가 인수한 코코다이브가 로제의 글로벌 음반 및 굿즈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4번 원전 테마입니다. 산업부가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초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이르면 올해 안으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 중에서도 BHI는 신한울 3, 4호기 원전 내 원자로 건물 철판 공급과 관련한 사전작업 착수지 시설을 수령했다는 소식이 동반되었는데요. 해당 계약 금액은 585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납기 예정일은 2029년 6월 30일입니다. 다음은 5번 로봇 테마입니다. 어제 장마감 직전 일론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가 캐나다에서도 임상시험을 허가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신체에 손상을 입어서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여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뉴럴링크는 미국에서만 임상시험을 진행해왔는데 이 같은 캐나다 임상 허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로봇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어요. 한편 두산그룹이 두산바켓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분리하여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방안을 드디어 승인받았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 효율성위원회의 수장으로 임명된 부분도 로봇 테마의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로봇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신성델타테크는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됐다는 소식도 동반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6번 화장품 테마입니다. 어제 교보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화장품주가 11월에 최악의 달을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별한 악재 없이 가파른 조정을 보이면서 낙폭이 과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는데요.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 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일부 화장품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7번 비트코인 테마입니다. 가상화폐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 트럼프의 취임일 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그동안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오며 업계의 반발을 불러온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는 겐슬러 위원장의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취임 첫날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게리 겐슬러의 사퇴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10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이 백악관의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지속 부각되면서 일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링크드가 상한가를 갈 만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TDS팜은 세계 최초로 리바스티그민 치매 패치 개발을 완료했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해당 제품은 한멜트 기술을 적용한 치매 치료제로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서 초기 증상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유비오는 삼성전자와 35억 원 규모의 디스커버리 코어시모스 LMS CMS 구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유비온의 최근 매출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계약 기간은 2027년 11월 20일까지입니다. 이어서 포니링크가 상승했습니다.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포니 AI가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규 주식 공모 규모를 확대하여 기업 가치를 45억 5천만 달러로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해당 소식에 포니링크가 포니 AI와 전략적 협력 관계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네요. 다음으로 하이소닉은 관계사인 대진 첨단 소재가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전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대진 첨단 소재는 친환경 복합 소재 개발 전문 기업으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모 절차를 밟고 내년 1월 달에 증시에 입성할 예정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하이소닉이 관계사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ST큐브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진행 중인 임상시험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현대ADM도 오늘 급등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현대ADM은 얼마 전 주주총회 소집 안건을 확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 목요일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와 무상증자에 대해 논의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노브랜드는 최근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취득 예상 기간은 내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PM풍년과 신풍을 비롯한 정치인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치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속 주목받는 모습이네요. 끝으로 CJ바이오사이언스는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한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바이오 사업부 매각 주관사로 모건스탠리를 선정하고 인수 후보 기업과 접촉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몸값은 6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